안녕하세요. 초보분들도 어떤 악보든지 쉽고 재미있고 빠르게 읽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피아노 교수법 전문가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 저는 피아노 교수학으로 박사과정을 하긴 했지만 어떤 악보를 여러분들이 연주하시던 간에 악보를 읽는 이 과정이 처음에 이렇게 되게 뛰어넘기 어려운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음표도 익히고, 그 다음에 음의 높이, 뭐 박자, 리듬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아우르면서 같이 섞어 들어가면서 악보를 읽는 되게 복잡한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잖아요. 악보를 읽는다는 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알고 악보를 읽으시는 것과 그냥 무작정 개이름을 한 땀 한 땀 읽으시는 건 정말 시간적으로도 굉장한 차이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개념들을 활용하셔서 한번 각자 읽고자 하시는 그 악보에다가 적용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악보를 읽어나가는 눈을 키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금 수업은요, 단순히 도레미파솔라시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음악의 3요소 중에요. 음악의 3요소는 리듬, 가락, 화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리듬은 일단 제외하고요. 그 노래 선율을 만들고 그다음 그 안에 화음을 채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가락과 화성의 관점으로 악보를 어떻게 빨리 읽을까를 알려드릴 거예요. 가락이라는 거는 보통 이 멜로디의 선율 혹은 멜로디 이런 거를 지금 일컫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멜로디를 그런데 책임지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것이 바로 스케일이라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칠판 뒤에 제가 어떤 곡을 하나 짜잔 하고 꺼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악보를 읽기 전에 우리가 사전 작업으로 이 멜로디를 크게 책임지고 있는 이 스케일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익혀보고, 그 다음에 이 화음, 그러니까 이 곡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삼화음 있잖아요. 이 삼화음을 우리가 사전적 지식으로 미리 알고 악보를 읽었을 때 얼마나 악보 읽기가 편해지는지 그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시리즈 중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새로운 곡을 탐험해 나갈 거고요. 사실 악보를 잘 읽는 거는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리들은 알려드리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무한대로 진짜 다양한 악보들을 접하시면서 그 대신 어려운 악보도 때론 도전을 하시지만 되도록이면 첫 출발점에서는 쉬운 악보들을 계속 접근해 나가시면서 다양하게 곡을 다양한 조에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좀 도전적인 막 초보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레벨의 제가 곡을 딱 꺼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지식을 알고 들어가시는 것과 아닌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띄워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뒤에 나올 곡은요, 바장조예요. 그래서 바장조는 플랫이 이 5선에서 플랫이 하나가 딱 붙거든요. 그래서 시라는 음에 플랫이 붙기 때문에 도레미파솔라시 이 음에 플랫이 붙는다는 건 가장 가까운 음에서 반음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장조라는 거 파음을 해서 파음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멜로디가 선율이 이제 구성이 될 건데 여기다 딱 그려볼게요. 파라는 음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제 멜로디가 구성이 될 건데요. 이 중에서 이 시라는 음에 도착할 때마다 이 시음을 반음을 내려주면서 이제 플랫 음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내림표라고 하고 영어로는 flat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멜로디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그 멜로디 파트의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스케일이에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칸이었죠. 그러면 칸이니까 그 다음 음은 줄입니다. 솔 요렇게요. 그 다음은 또 칸으로 움직여요. 요렇게요. 그 다음에 또 줄이 되겠죠? 자, 이 시를 치려고 보니 삐리비리빅 하고 가보니까 여기에 플랫이 붙어있죠? 그러니까 요 음에다가 반음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가 요 음만 검은 건반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줄이니까 또 칸으로 돼요. 스케일의 원리입니다. 도 이렇게 됐죠? 그럼 칸이고 또 줄로 가겠죠? 네, 그러면서 흰 건반을 쭉 가다가 중간에 검은 건반이 하나 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레까지 했거든요. 하나 더 해볼까요? 미, 그래서 칸을 요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볼까요? 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플래시 하나 붙었을 때는 이 파를 으뜸음으로 하니까 이걸 도로
하긴 하지만 저는 그걸 굳이 도로 다 바꿔서 조금 헷갈리게 하지 않고 그냥 이 원래 가진 이 높이대로 그냥 파라고 읽을 거예요. 그래서 파솔라 파솔라 그 다음에 C 플랫이라고 말을 해줄 겁니다. C 플랫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해서 이 원래 있는 높이를 그냥 따라서 읽도록 할게요. 그러면 파, 솔, 라, 시 플랫, 도, 레, 미, 파. 자, 그 다음에 이 5선을 벗어나는 걸 우리가 한 3음 정도 더 해볼게요. 그러면 줄에 걸려 있잖아요. 그럼 더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 줄 위에 쫙 올라가게 돼요. 요렇게. 그럼 솔이 되겠죠? 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 음이 더 올라가면 얘가 지금 칸에 있는 거니까 이제 줄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5선 위에다가 줄을 하나 그어놓고 요 음에 딱 올라가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라가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 줄에 이 음이 가운데가 다 꼈는데 그러면 아까 이 줄 위에 음이 올라간 것처럼 이 줄 위로 음을 올려주는 거죠. C가 되죠. 그런데 아까 이 C 말고 모든 C가 붙을 때마다 이건 조를 대표하는 거니까 조표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C에다가 플랫을 붙여주게 돼요. 그래서 C 플랫이 되는 겁니다. 얘도 역시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커버하셔도 바장조 나오는 음에 대해 어느 정도 다 그 조표가 붙는 음까지 빠르게 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뭐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손가락 번호를 이제 피아노로 접근하실 때는 이렇게 1, 2, 3, 4를 가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파, 솔, 라, 그 다음에 C 플랫 4를 한 다음에요. 여기서 다시 1번으로 세팅을 해요. 도, 레, 미 요렇게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파솔라시 도레미 여기가 지금 한 옥타브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파에서 그냥 파까지. 그러면 이 파에서 계속 쭉 올라가니까 얘를 1번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멈춰버린다면 그냥 4번으로 1, 2, 3, 4 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이제 끊임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1번으로 바꿔서 올라가시면 또 그 다음 번호에서 손가락이 엉키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파, 솔, 라, 그 다음에 C 플랫 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쭉 가보면 자, 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걔 이름을 읽으시면서 올라가 볼게요. 파, 솔, 라, 시, 도, 레, 미. 그 다음 또 올라가죠? 파, 솔, 라, 시. 여기까지만 커버하셔도 지금 5선을 넘어가는 더줄까지 가능하고요. 이제 거꾸로 한번 내려볼까요?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이건 이 번호를 그냥 거꾸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더 올라가면은 그 이상까지 가지만 우린 여기서 멈췄었죠. 이렇게 스케일로 연주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스케일 음이 우리가 익숙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락을 끝냈다면 이제 화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화성이라는 건 이제 화음이 여러 개 연속된 걸 말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 화음 측면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낮은 음자리표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이 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낮은 음자리표 시작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바로 파거든요. 영어로 하면 F가 되는데 그래서 이걸 F 클래프라고 해요. 클래프는 이제 음자리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 시, 라, 솔, 파 해서 이 가운데 도로부터 5음이 내려가면서 이 음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이 아까 여기 말한 음과는 정확하게 옥타브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음이 지금 주인공이잖아요. 그 위에다가 3칸씩 쌓아 올려서 화음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3칸을 쌓아 올릴 때 지금 이 곡은 뒤에서 칠 곡은 장조인데요. 자, 장조의 이제 3화음을 만들어 볼 거예요. 가장 이 곡에서 많이 나오는 화음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음으로부터 3화음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반음의 개수로 5개, 반음의 개수로 4개,
보통 음정으로 말하면, 어렵게 말하면 장삼도, 단삼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반음의 개수를 센다는 건 뭐냐면 이 건반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것만 있죠. 요렇게도 될 수 있고 요렇게도 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포함해서 5개를 세시는 거예요. 하나, 반음 올라갔죠? 반음 하나. 그래서 하나, 둘, 그 옆에 바로 셋, 넷, 5. 그러면 얘가 라로 올라가야죠. 요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음 4개 올라가라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도는 이 곡의 으뜸 화음이에요. 왜냐? 이 조가 지금 파로 시작하는 얘 음을 지금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에다가 3칸씩 쌓아 올려서 되게 듣기 좋은 요 화음을 만들어낸 게 이 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화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으뜸이라고 해서 으뜸 화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화음이 그대로 이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리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리를 바꾸는 걸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이 음에서 가장 밑에 있는 음 있잖아요. 이걸 꼭대기로 올려줘요. 꼭대기라는 거는 한 옥타브 위로 올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파에서 그 다음 파 여기로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초콜릿바 3개 가장 첫 번째였죠? 그러니까 여기도 초콜릿바 3개 가장 첫 번째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올릴게요. 그러면 라도 파. 자, 아까 그럼 파는 그냥 아웃 시키고 지금 꼭대기로 올릴 거니까 라도, 그다음에 도레미 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많이 붙은 것 같긴 하지만 도레미파 사실 알고 보면 이 파라도라는 화음을 그냥 자리를 한번 바꾼 것 뿐인 거죠. 그래서 덧줄을 이렇게 위에다가 할 때 여기다 잠깐 해보면은 여기다가 해볼게요. 그냥 자, 이게 지금 줄이잖아요. 그럼 칸으로 올라가면 바짝 이렇게 붙고요. 하나 올라가면 줄에 또 끼워주고요. 하나 더 올라가면 줄 위로 뜨고요. 또 올려주면 줄로 끼우고 더 올라가면 줄 위로 뜨고 이런 식으로 계속 줄칸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지우겠어요. 자, 제가 지우개를 저쪽에 놔둬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으뜸화음이니까 버금달림 화음을 해야 되거든요. 버금달림 화음은 으뜸 화음으로부터 이 가장 밑에 있는 음을요 4칸으로 올려요. 그러면 파솔라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파솔라시 요 음을 이제 미음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C 플랫 이렇게 되죠. C인데 근데 아까 여기 C에다가 지금 플랫 붙인다 했잖아요. C 플랫 이렇게 딱 해줘요. 그 다음에 레니까 3칸씩 올린다 했잖아요. 반음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반음 5개, 발음 4개. 하나, 둘, 셋, 넷, 5. 4가 됐죠? 그리고 반음 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시, 레, 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레서 파는 이렇게 3칸 차이니까 얘가 지금 칸인 거잖아요. 줄에 걸렸다면 이렇게 됐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칸이니까 3칸을 더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화음을 이제 읽게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버금달림 화음이고 이제 딸림 화음으로 가면 지금 4칸을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1칸을 더 올려요. 결국 이 파로부터 5칸을 더 올리게 되는 거죠. 도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가 도거든요. 아까 요게 C였던 거 기억나시죠? C 플랫. 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반음 5개. 하나, 둘, 셋, 넷, 5. 도, 레, 미. 그럼 결국 3칸이니까 줄이면 줄, 칸이면 칸. 요렇게 하나씩 줄줄 칸칸으로 움직일 때마다 3칸씩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 미, 그 다음에 미, 파, 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시무시하게 진짜 줄이 많이 붙어 있긴 하지만 덧줄을 이렇게 붙일 때 이런 낮은 음자리표의 과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쳐볼게요. 그러면 요게 지금 첫 번째 아까 화음이었었죠? 파라도. 그 다음 자리 바꿈 하나 해볼게요. 자, 가장 밑에 있는 음 올려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이 화음의 첫 번째 자리 바꿈이 되는 거고요. 이건 한번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버금달림 화음은 4칸을 올라가서 이 상태에서 또 반음 5개, 반음 4개로 쌓아 올리면 얘가 버금달림 화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한 음을 더 올리거나 가장 밑에 있었던 으뜸 화음으로부터 5칸을 올리면 도미솔 해서 딸림 화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렇게 5칸을 올렸다고 해서 로마 숫자로는 이렇게 쓰고요. 얘는 4. 아까 4칸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 으뜸마음이니까 그냥 넘버1이라는 뜻으로 1이라고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 메이저라는 조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스케일과 코드들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도전해 보느냐. 겁내지 마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악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건 보통 피아노를 한 3년을 치면 보게 될 악보거든요. 쇼팽의 왈츠이고요. 보시면 벌써 왼손에 덧줄이 되게 많고 오른손도 음이 굉장히 안에 촘촘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결국 스케일에다 속해 있는 음들을 이제 치게 되실 거거든요. 자, 한번 그러면 아까 F 메이저 스케일, 그러니까 바장조 스케일 우리가 쳐봤었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빨간색으로 가볼까요?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스케일 표시할 거예요.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이렇게 됐었죠? 자, 한번 가봅니다. 요음이었죠? 요런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C에만 지금 플래시 붙어 있고요. 쭉 가보시면 지금 C에 플래시 붙은 게 있나요? 없죠? 자, 그리고 잘 봐보세요. 음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따라라랑 하고 음이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 보시면 또 이음부터 띠리리리 음이 또 떨어지죠. 여기도 따라라라 따라라라. 이게 쇼팽이 지금 쓴 곡인데 보시면 쇼팽이 어떤 한 패턴을 계속 무슨 강아지가 꼬리를 잡고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돌고 도는 패턴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아까 F 메이저 스케일에 읽었었던 그 음 중에 제가 제일 꼭대기에 갔었던 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음이거든요. 이게 라예요. 그래서 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라보다 지금 한음 떨어졌죠? 솔이죠. 그 다음에 지금 줄, 칸 줄이잖아요. 파죠. 그러면 라, 솔, 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름은 뭘까요? 아까 파, 솔, 라, 시, 도, 이 도죠? 지금 이 부분에 스케일이 지금 다 속해 있는 음인 거예요. 잠깐 볼게요. 라, 솔, 파, 도. 라, 솔, 파, 도라는 하나의 패턴이죠. 음이 쭉 떨어지는 패턴. 그래서 개 이름을 읽으실 때도 작곡가들이 가만히 보잖아요. 음을 전혀 상관하는 음을 막 나열한 게 아니라 일정한 묶음을 가지고 악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곡을 작곡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도에서 한 칸 올라가죠. 미죠. 그러면 미 또 하나씩 내려올게요. 레, 도, 미, 레, 도. 여기도 라, 솔, 파 순서대로 내려오는 음을 썼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칸, 칸이니까 미, 레, 도, 라. 그래서 보시면 첫 세 음은 계속 순서대로 내려오다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두 음, 얘는 지금 4칸이죠. 그리고 얘는 3칸으로 뚝뚝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을 읽으실 때도 음이 그리고 있는 방향을 생각하면서 개 이름을 읽고 여긴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감안해가지고 내 악보를 읽어야지 이렇게 읽으시는 것도 악보를 잘 읽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미, 레, 도, 그 다음에 도, 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패턴 한번 해볼까요? 라, 솔, 파도였죠. 그 다음에 미, 레, 도, 라. 자, 그 다음 패턴 볼까요? 라죠. 그 다음 여기랑 지금 완전 똑같은데 요것만 하나 달랐네요. 라, 솔, 파 아까 얘는 도였는데 얘만 라, 솔, 파, 레인 거죠. D인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 뿐 떨어지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레에서 미 하나 올라갔죠. 미, 레, 도, 라 얘랑 똑같네요. 맞죠?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라, 솔, 파, 레. 얘랑 똑같네요 지금. 그래서 레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 레, 도, 라.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는 다 똑같았네요. 그래서 지금 라, 솔, 파도로 처음에 쓴 다음에는 이 패턴을 쓰고 그 다음에 따라라란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 계속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라, 솔, 파, 도. 그 다음에 미, 레, 도, 라. 다시 또 라로 갔죠? 그 다음에 미, 레, 도, 라. 라, 솔, 파, 레. 미, 레, 도, 라. 이렇게 하면 벌써 악보를 다 읽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에 멜로디 패턴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을 이제 한번 봐볼게요.
왼손은 아까 우리가 바장조의 주요 4마음을 배웠었잖아요. 아까 파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파라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음은 파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왜 첫째 자리 바꿈을 하나 알려드렸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리듬을 위로 올려준다고 했었죠. 이 음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두 번째 이 코드 있잖아요. 얘가 라, 도, 도레미, 파. 아까 제가 그렸었던 그 첫째 자리 바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얘는 시라는 음이잖아요. 얘가 라니까 시의 플랫, 시, 레, 파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아까 주요 3마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가장 으뜸음으로부터 4칸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무슨 마음이라고 했었죠? 버금딸리 마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4칸 올라간 버금딸리 마음. 그 다음에 얘는 바라도, 라도, 파. 그래서 얘는 결국 으뜸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으뜸마음에다가 얘를 이렇게 바꿔준 것 뿐이에요. 그 뒤에도 가보실래요? 똑같죠? 이럴 수가. 똑같죠? 그리고 얘는 정확하게 한 번 더 반복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얘만 다른 거죠. 얘는 두 화음이 공통되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결국 얘는 똑같으니까 그냥 1도 화음인 거죠. 으뜸화음. 그러면 으뜸화음과 버금딸리 화음을 그냥 계속 반복해가지고 3번 치다가 그냥 으뜸화음 된 거. 그냥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려운 악보를 읽게 되시더라도 그 안에 이렇게 작곡가들은 스케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멜로디를 만들어내고 화음을 기반으로 해서 양손에 그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단선율 악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색소폰 같은 악기들은 화음을 낼 수가 없잖아요. 계속 한 음으로 내긴 하지만 이걸 퍼뜨려서 아르페지오처럼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악보를 굉장히 한 덩어리로 착착 읽어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합쳐지면 이렇게 돼요. 이런 쇼팽의 곡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렸던 이렇게 스케일과 화음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으셨을 때 어떻게 악보를 읽어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악보 잘 읽어나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